이번 시간에는 논리와 집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논리와 집합은 수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와 집합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번 수학의 기본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의 기본 요소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세 가지: 집합, 함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집합은 어떤 모임이죠. 수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대상, 그게 집합인데, 집합은 1900년경에 칸토르가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일종의 관계인 함수. 함수도 수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18세기 그 당시에 제일 뛰어났던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정의를 했죠. 그리고 수학은 이 집합과 함수를 다루는데 논리적으로 이 집합과 함수를 다룹니다. 논리는 고대 그리스인 BC 3세기경에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이런 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클리드의 원론을 보면 우리가 수학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 시대, 즉 유클리드의 원론이 수학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에 수학이 꽤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고대 그리스 유클리드 원론이 수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증명이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학 수학에서 특히 수학 책에 보면은 정의는 어떤 용어를 정의를 한 거죠. 어떤 그런 용어들의 정의와 정리는 첨의 명제입니다. 정의와 정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이 정리들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 이 시작이 바로 유클리드의 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증명을 하는데 이 공리론적 방법을 썼죠. 이 공리론적 방법이 상당히 우수한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설명하는데 사과는 과일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럼 과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과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일은 식물의 열매이다. 그러면 다시 또 묻죠. 식물은 무엇입니까? 그럼 식물은 뭐 생명체로서 광합성을 하는 거다. 그럼 생명체가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나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 기본적인 걸 묻고 하면은 끝없이 밑으로만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클리드는 공리론적 방법, 그래서 가장 상당히 밑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용어가 있어야 된다. 그 용어가 기본적인 용어, 유클리드한테는 뭐 점, 선 이런 게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그런 것은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인정을 하자. 그게 바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죠. 설명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는 공리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공리는 첨의명제입니다. 앞에서 정리가 첨의명제였죠. 공리도 첨의명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하고 공리하고 다른 것은, 정리는 첨의명제인데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 공리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증명을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는 이제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유일하다. 그게 공리이고,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은 정리죠. 앞에 사실로부터 이거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공리론적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 정의되지 않은 용어와 공리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하고 또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서 이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수학뿐만 아니라 학문이라면은 이런 방법이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명제와 집합의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죠. 여기서 참, 거짓, 이것을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을 영어로 true니까 t라고 나타내고 거짓은 false니까 f라고 표시를 합니다. 명제는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죠. 여기서 이 명제, 참, 거짓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예제에서 보면 1 더하기 1은 2. 이게 참이 명제죠. 그러나 x 더하기 2는 5. 이것은 참과 거짓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3은 2보다 작다. 이 거짓이 명제죠. x는 2보다 작다.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자, 집합은 구성원이 명확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구성원을 이 집합이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합은 대문자, 영어 대문자로 나타내고 원소는 보통 영어 소문자로,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내죠. 그래서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라는 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읽냐면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읽습니다.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원소 A가 A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읽죠. 자, 집합을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들이 1, 2, 3분일 때 이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합을 나타낼 때 전체 집합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걸 설명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원소들은 다 어떤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커다란 집합의 원소들만 다루는데 그때 그 커다란 집합을 보통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학에서 뭐 정수 전체의 집합, 유리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을 나타내죠. 그리고 집합을 앞에서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는 게 있었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 집합을 나타낸 것인데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 전체 집합은 이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집합 A 이것은 직사각형 안에 원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A 집합의 원소는 2와 3뿐이 없습니다. 1과 4와 5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